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제2 영평해전 승전 행사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해병대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그 자체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거대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그렇죠.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영웅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지층을 겨냥한 안보 행보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후보들이 희생장병들 추모하고 한 목소리로 안보와 보훈 정신 강조한 모습 보고 오셨는데 구자홍 처장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발언을 면밀히 보면은 약간의 온도차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더 적임자냐, 이 자신의 강점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를 강조한 반면에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이 안보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임자가 이게 자신이다. 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서 좀 대조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가 이제 점점 빨라지면서 당대표 후보들 간에도 당심 잡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40%가 넘는 약 30만 명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일 텐데 김 전 대변인님 초반 당권 레이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예상대로 한동훈 후보의 어떤 1위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고 싶은 면이 뭐냐면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룰 세팅이 보면 80%가 당원이고 20%가 국민의힘과 무당층 지지자입니다. 그거로 환산해서 봤을 때는 38%가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15%씩 돼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4%라서 38대 34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의견 유보가 28%가 돼 있습니다. 의견 유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두긴 맞지만 이게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합쳤을 때 그 표, 그다음에 지금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의견 유보라는 게 28%지만 실제로 투표를 했을 때는 그 의견 유보라는 부분은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표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한 것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죠?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느냐 제대로.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이 잘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중도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뭔가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전 준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의 어떤 전당 레이스에서 이런 부분을 주느냐 못 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초점인 이유는 한 후보가 약간 앞서 있는 구도에서 4명의 후보 중에 1대3 구도로 한 후보를 몰아세우는 그 몰아세우는 초점이 바로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배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악의적인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한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두려워한다고 해도 이렇게 협박과 분열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김 전 대변인께서 이 논평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저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방법을 달리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에 딱 됐을 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얘기하는 순간 계속 거기에 계속 빠져드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워딩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 국민을 믿고 간다. 그 정도 스탠스로 가면 되는데 예. 얘를 계속 이게 국민을 위해서는 배신을 안 한다. 뭐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맞서서 싸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분열과 협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전대라는 거는 결국은 총선 참패에 대한 무력감을 딛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 또한 이 지지자들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건 좋지만 이 정도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의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도 하고 우리 비대위원장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약간의 약자 프레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정무적 판단 속에 정면 돌파를 좀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구장훈 차장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번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구도도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 가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지금 한동훈 후보만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대구 이 지지층들의 어떤 장악력 이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이 7.23 전당대회에서 성적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자력으로 당대표가 되느냐, 특히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구도까지도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